안녕하세요, 모레라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제품은 이전 영상에서도 예고했었던 바로 디오라마 파트 2 HG 메사입니다. 섬광의 하사회에서 나온 기체이고 작중에서 칼빵을 맞아 당해버리는 기체이기도 하죠. HG인데도 생각보다 박스가 큰 편입니다. 섬광의 하사웨이 시리즈는 페넬로페나 크시도 그렇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박스도 커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메사의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디오라마도 사실 메사를 메인으로 하고 싶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가조립을 해봤는데 역시 예상대로 프로포션이 뛰어나네요. 꽤 듬직한 편입니다. 다리 디자인도 괜찮고 뒤쪽 스커트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편이에요. HG 치고는 특이하게 허리가 굉장히 많이 숙여져요. 목 가동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 있는 상태로 바닥을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누운 듯한 포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숙이는 기믹에 너무 집중을 했는지 허리의 좌우 가동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 점을 빼면은 충분히 괜찮게 나온 프라입니다. 전에 작업했었던 구스타프 칼과 비교해 보면은 크기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설정상으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도 패널 라인을 많이 추가해 줄 거예요. 패널 라인 테이프를 잘게 잘라주고 이렇게 그릴 라인을 따라 잘게 잘라둔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0.2mm 패널 라이너로 긁어줄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조심스럽게 여러 번 긁어줍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떼어내서 확인해 보면은 잘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만 추가하면 심심하니까 여기서 추가로 더 파줄게요. 바깥쪽으로 가게 또 여러 번 긁어주고요. 또 테이프를 떼서 확인하면은 괜찮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쪽도 패널 라인을 잘 어울리게 추가해줍니다. 보시면은 좀 그럴싸하게 들어갔죠? 선만 있으면은 또 심심하니까 적절하게 구멍을 뚫어주겠습니다. 1mm 핀바이스로 해봤는데 좀 두꺼운 편이네요. 0.5mm로 해둘 걸 그랬어요. 이번에는 상체 쪽 패널 라인을 파줄게요. 좀 전과 똑같이 패널 라인 테이프를 잘 붙여주고 또 긁어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슥슥 그어주다 보면은 어느새 또 그럴싸한 패널 라인이 완성되어 있죠. 헤드 파츠는 좀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전부 갈아내고 패널 라인을 그어줄 거예요. 아직 사포질 작업을 안 하기는 했는데 패널 라인을 먼저 그어줘야 되니까 열심히 한번 갈아내 주겠습니다. 요번에는 새로운 기구를 한번 장만해 봤는데 이 곡선형 패널 라인을 파주는 도구를 한번 구매하였어요. 이렇게 살짝 풀어주면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잘 대주고 이런 식으로 긁어주면은 곡선형 패널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성능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조금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사에는 뿔을 추가해 줄 거예요. 0.5mm 프라판에 대충 뿔처럼 생기게 그려놓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비슷하게 잘라줍니다. 어차피 사포질을 해줄 거니까 어울리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겸해서 대봤어요. 그리고 0.5mm는 너무 얇으니까 비슷하게 잘라둔 뿔을 2개 준비했어요. 이 2개를 접착제를 이용해서 하나로 붙여줄 겁니다. 한쪽 면에 접착제를 잘 발라주고 2개를 하나로 합쳐준 뒤에 이런 상황을 위해서 준비한 집게를 이용해서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잘 잡아줍니다. 잘 붙은 것 같으니까 사포로 열심히 갈아줄게요. 뿔 2개를 붙인 거다 보니까 유격이 있어서 완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까지 계속 갈아줄 거예요. 뿔을 꽂아줄 자리에는 사포로 평평하게 만들어준 뒤에 조각도로 구멍을 파주고 1mm 패널 라이너로 평평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남는 곳에 이렇게 뿔을 꽂아주면은 완성입니다. 파내기만 했는데도 굉장히 잘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네요. 접착제를 발라서 붙여주고 고정을 해야겠죠. 요번에는 패널 라인을 판 게 많다 보니까 사포질 영상은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로 전에 작업한 게 MG 버체다 보니까 확실히 파츠 수가 많이 차이 나긴 하네요. 버체는 뭐 거의 건담 2개 분량이니까 그럴만도 하죠. 바로 도색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컨셉 자체를 블랙 메사로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인 컬러는 블랙으로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블랙 컬러는 순인의 블랙 서페이서를 메인으로 가줄 겁니다. 색이 워낙 잘 받아서 요거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페이서가 완전히 건조된 뒤에 중간에 마스킹을 해줍니다. 너무 블랙으로만 가면은 조금 그러니까 톤 분할을 해줄 거예요.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산 마스킹 테이프를 적당한 크기로 붙여준 뒤에 패널 라인이 파져있는 부분을 따라서 꼬치로 이렇게 살살 긁어줍니다. 홈이 적당히 깊게 파졌다면은 아트 나이프로 패널 라인이 파져있는 곳을 따라서 똑같이 잘라줄게요. 뭐 가이드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비껴나갈 일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신경 써서 잘 잘라줄게요. 잘 잘렸으면은 혹시나 도막이 벗겨지지 않게 잘 떼주고 마스킹이 되지 않은 부분까지 잘 덮어줍니다. 그리고 톤 분할은 요번에도 빠지지 않는 티탄즈 블루 1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뭐 아마 제 영상에서 서페이서 다음으로 지분을 많이 차지하는 도료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옐로우 파츠는 IPP의 프리미엄 골드를 사용합니다. 2차 도포를 해줄 거니까 처음에는 좀 색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1차 도포치고는 색이 잘 올라온 것 같네요. 레드 파츠는 오버코팅을 진행해 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빼놓을 수 없는 메탈릭 실버를 올려줘야겠죠. 메탈릭 도료를 뿌릴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요 플라스틱에서 이런 질감으로 바뀌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이래서 개인적으로 메탈릭을 포기할 수가 없네요. 스커트 부분에도 부분 도색을 해줄 거라서 마스킹을 해준 상태에서 메탈릭 실버를 올려줍니다. 이거는 새어나가면 답도 없으니까 꼼꼼하게 마스킹을 해줘야 돼요. 버니어 안쪽은 IPP의 메탈 블루를 사용합니다. 메인 버니어 같은 부분에만 사용해줄 거예요. 프레임 파츠는 가이아노츠의 스타브라이트 듀랄루민을 사용했어요. 최근에 오프라인 매장에 갔었는데 스타브라이트 골드는 아예 품절이라고 써붙여놨더라고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나마 스타브라이트 실버랑 듀랄루민만 남아있었는데 실버는 뭐 다른 거로도 충분하니까 듀랄루민만 사와서 처음 사용해봤는데 색이나 광이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스타브라이트 실버도 사올까 괜히 또 후회가 되네요. 오버코팅은 IPP의 클리어 애플레드를 사용합니다. 클리어 도료는 셀로판지를 겹치는 느낌이니까 얇게 여러 번 도포하는 게 정석이죠. 그렇다고는 하지만 저도 성질이 급해서 이렇게 한번 칠할 때 좀 진하게 칠해버리게 되는 편이에요. 그래도 뭉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도포해야 좋겠죠. 도색은 끝났으니 어김없이 진행하는 데칼 작업입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하면은 입 아프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마감은 무광으로 진행합니다. 전에 작업했었던 구스타프 칼도 무광 마감으로 진행했었고 디오라마 컨셉 자체도 무광 느낌으로만 갈 것이기 때문에 무광으로 전체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사실은 반광으로 진행하고 싶었지만 요전에 작업했었던 컨셉대로 가는 게 맞겠죠.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아무튼 합체된 모습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HG 블랙 메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잘 뽑히기는 했어요. 살짝 돌려서 보면은 잘 뻗어있는 뿔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만족스럽네요. 요런 프라판 가공이 처음이다 보니까 잘 어울리면서도 튼튼하게 잘 될까 싶었는데 이제 생각대로 나와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프라판이나 뭐 이런 프라봉들을 자주 활용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요것과 비슷한 컬러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초반에 작업했었던 사이코자쿠와 흡사한 컬러링이에요. 사실 저도 사이코자쿠를 보면서 많이 참고를 했어요. 사이코자쿠는 사실 지금 봐도 컬러링을 워낙 잘했다 보니까 제가 제작품을 많이 참고를 했네요. 어깨 뿔 쪽에는 살짝 그라데이션을 넣어봤어요. 무장을 장착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방패에다 좀 커다란 데칼을 붙여봤는데 요것도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묘하게 힘을 조금 많이 준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괜찮게 나와서 다행입니다. 역시 작업을 했는데 포징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메사 같은 경우에는 허리 가동이 앞쪽으로 굉장히 많이 되다 보기 때문에 이런 포징이 가능하더라고요. HG인 것 치고는 신기하게 가동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HG라서 그런지 앞으로는 잘 되는데 좌우로는 가동이 되지 않고 이제 머리도 좌우로 가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점 조작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모노아이를 돌리는 타입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포징이 좀 제한적인 게 많이 아쉬워요. 그나마 가능한 포징이 요런 빔사벨을 사용하는 포징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지만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멋있게 나와서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작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메사 자체가 프로포션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살짝만 손봐줘도 괜찮은 게 나와줬어요. 거기다 헤드 파츠가 너무 밋밋해서 뿔도 하나 달아줬는데 정말 잘 달아준 것 같아요. 프라판을 정말 제대로 사용해본 건 처음인데도 효과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이제 프라판과 프라봉을 더 자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작업은 디오라마를 제작해야 하는 건데 어떻게 제작해야 할지 아직도 좀 고민이 되네요. 베이스도 어떻게 제작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요런저런 디테일은 어떻게 넣어야 될지 정말 또 고민입니다. 하지만 요거를 또 해내면 새로운 길이 하나 열릴 테니까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완성된 디오라마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